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을 응원하는 치포코디 금융기관 분석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금융의 부문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신문과 뉴스를 장식하던 기사가 무엇이라고 기억을 하시나요? 최근에는 아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금융 지원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요동치는 금융시장이라든가 또 유가 하락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사람이 금방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됐을 때 아마 그 이전에 코로나19 이전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나 하고 아마 생각을 해보면 바로 생각나시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 이제 신문에 있어서 금융 부문에 많은 내용들이 언급이 됐던 것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경제 타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경제 지원, 중소기업들에 대한 경제 지원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제3의 인터넷 전문 은행 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핀테크에 대한 내용과 또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첨단 기술, 첨단 디지털 기술,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 AI라든지 로봇 어드바이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금융 부문에 대해서 많이 적용을 하고 실제 많이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내용들, 핀테크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인재 채용도 그것을 반영해서 아마 최근 2년간은 특히 디지털과 IT 서비스 분야의 채용이 활발했고 그 분야에는 수시 채용을 한다는 그러한 신문 기사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자, 그에 발맞추어서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요즘 최근에 IT와 금융이 융합되는 것에 발맞춰서 우리가 IT라든가 디지털 분야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중요한 주류에 따라서 자본시장 IT 파트너인 코스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IT를 전공하셨거나 디지털 분야, 코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 특히 금융 부문에 있어서 그런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들은 코스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일반적인 경상 계열이라든가 어문 계열 즉시 이제 그런 분야에서 은행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증권회사, 금융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코스콤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지금 기술들이 어떻게 금융 부문에 있어서 적용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코스콤의 첫 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제 코스콤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려고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재미있는 것이 다른 곳의 그런 이제 일반적인 금융 분야의 그런 금융기관들의 홈페이지보다 상당히 홍보 중심으로 많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내용이라든가 컨퍼런스에 대한 소개라든가 자료들이 굉장히 방대하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여기 홈페이지만 살펴보셔도 아마 금융에서 IT 어떤 혁신이 이루어지고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또 각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내용을 잘 살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아마 여러분들 면접을 보실 때 다소 이런 것들이 언급될 때는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페이지를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주요 금융 IT 관련 규제 및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콤 리포트라고 해서 최근 이러한 컨퍼런스가 많이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금융의 IT 분야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규제에 관한 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자동차 분야도 잘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적용하지 못하고 현실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관련 규제나 법에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금융 분야에도 IT에 대해서 규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전문 은행에
그래서 이러한 영업을 허가하는 데도 있어서도 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됐었고, 특히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 뭐 이제 지금 그 핀테크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달리 워낙에 개인 정보에 대한 그런 규제라든가 법률이 강하다 보니까 이러한 발전에 있어서 물론 이제 그 규제가 풀려 있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한 규제가 가끔은 그런 이제 벽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락이 되고 어디까지 허가가 되고 있으며 승인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익혀둬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첫 페이지 보시면요. 규제 및 전망에 대해서 나온과 동시에 밑에 중요한 이제 그 현재 그 환율이라든가 주요 그 증권 지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코스피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외 지수인 뭐 다우존스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자, 코스콤 이제 회사 개요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 텐데요. 코스콤은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과 증권회사를 비롯한 금융업계의 각종의 전산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용하는 그러니까 전산 전문 회사입니다.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직접 받고 있는 증권 유관 기관이고요. 설립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재무부, 지금은 기획재정부라고 볼 수 있죠. 증권거래소 내에 원래는 이제 증권 전산실을 이제 설치를 지시를 합니다. 규모가 작았던 건데 재무부 장관의 인가에서 이제 이거 해서 증권 유관 기관 및 증권 회사가 이것을 이제 공동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증권 그 전산실이 있는 것만으로는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거라든가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증권 전산 전문 회사를 설립해서 처음에는 이것이 전산 그 한국증권전산이라고 해서 출범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7년에는 한국증권전산으로 창립을 해서 현재 이름인 코스콤으로 개명이 된 것은 2005년 5월부터 개명이 됐고 현재까지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사는요, 영등포구 여의나루에 위치하고 있고요. 모기업은 지금 가장 최대 주주인 한 70%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코스콤의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 한국거래소에 소속돼서 관련된 그 업무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콤의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광고로서 증권 파생 시장과 금융투자업계라면 여러분들 이제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제 주식이나 채권을 주로 이용해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들 또 이제 펀드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IT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는 이러한 자본 시장의 IT 솔루션의 리더가 되는 것이 바로 코스콤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투자은행, 세계적인 그런 금융기관의 대표성을 띄운 골드만삭스의 블랭크페인 회장이 몇 년 전에 그런 말을 했었죠. 더 이상 골드만삭스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IT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만큼 그만큼 지금 금융회사들에게 있어서 모든 그 운영되고 있는 비즈니스의 영역 분야가 IT로 해서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면은 불편한 면이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정확도를 기하고 신속하게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면에 있어서 그 고객들에게는 또는 소비자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설립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쉽게는 증권관계기관 또는 증권회사, 증권관계기관이라면 한국거래소라든가 뭐 예탁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들을 말할 수 있고요. 증권회사의 전산 업무 개발과 수탁 용역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외 증권 정보의 수집과 가공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증권에 있어서는 이러한 해외의 어떤 주가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누적시키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고요. 더불어서 전자계산기에 대한 연구와 개발 또는 훈련과 이해에 관련된 지도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코스콤의 설립 목적입니다. 자, 코스콤의 미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IT 서비스를 선도해서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성장 기업이 코스콤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계의 핵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자본시장 전산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선진화를 선도하고, 또 자본시장 제도 개편과 고객 요구의 적기를 지원하며 자본시장 국제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각각의 자본시장이 아마 매뉴얼로 작동을 하고 각 나라의 그 고유의 시스템에 맞게 하면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어렵죠. 이러한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글로벌화를 시키기에 그 편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블록체인 같은 것도 요즘 이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벌써 많은 은행들이, 그 세계적인 은행들이, 대형 은행들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IT 서비스에 있어서 많은 기술 연구와 함께 이런 자본시장의 도입을 아마 테스트로 해서 많은 코스콤이 역할을 수행을 하고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콤의 경영 이념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은 금융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디지털 이노베이터라고 나와 있고, 또 테크 드리븐 웨스 크리에이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고객 중심과 도전 정신, 최고 지향, 그다음에 공유 상생을 얘기하는데, 아마 증권 거래소, 많은 증권 회사들과 함께 그런 그 고객들과 함께 공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굉장히 큰 무게를 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자본시장에서 코스콤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간단한 그림이 그 자본시장의 밸류 체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와 금융정보 시스템 사이에서는 투자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고요. 교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시장의 매매 시스템, 그래서 매매 결과를 통보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거래시장 매매 시스템과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시스템이 서로 이제 주문 전달하고 결과 이제 체결을 하고 그렇게 서로 움직이는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자본시장에서 코스콤의 역할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계의 핵심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금융기관에는 전산실이라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전산실이라는 그 이름이 뭐 테크 이노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좀 더 많은 것을 포괄하는 이름으로 개칭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본시장 전산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그다음에 자본시장의 제도 개편이라든가 고객의 요구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는 자본시장의 국제화라든지 글로벌 경쟁 강화에 기여하는 건데, 아무래도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면 함께 공조해서 기준을 마련하기에 훨씬 용이한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코스콤이 이제 전산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이제 고객의 영역입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전체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증권 유관 기관 및 핵심 공공기관으로는 이제 거래소도 있고 예탁원도 있습니다. 거래소 예탁원은 지금 현재 부산 금융센터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협회가 있고요. 저희 이거 협회는 예전에 한번 다뤄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금융투자업계는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금융업계를 생각하는 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은행, 보험, 카드리스, 할부금융, 기술금융 등이 있고요. 일반 투자에는 뭐 상장회사라든가 개인 투자, 외국인 투자, 기관 투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관 투자, 개인 투자 이런 것들이 회사에 주식으로서 직접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돈을 그 필요로 하는,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적자 그 경제 주체라고 하는데, 기업들과 그다음에 흑자 경제 주체인 이런 자금을 공급하는 그러한 그
가게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또는 기관 투자가들이 서로 만나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해외 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해외 거래소라든가 해외 증권사, 해외 투자가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을 하거나 어떤 본드, 뭐 채권 같은 것들을 발행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하고 이 전체를 고객사로 아우르는 것이 이제 코스콤이고,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시스템으로 아주 신속하게 지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주에 대해서 살짝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제 출발 자체가 거래소에서 전산실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모기업을 한국거래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만큼 지금 현재 최대 주주로 76.6%를 소유하고 있는 게 이제 한국거래소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증권유관기관이라고 하는 예탁결제원하고 증권금융이 이제 8.0%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 외에 14.4%가 우리나라의 대형 증권사라고 할 수 있는 뭐 미래에셋대우 증권이라든가 NH농협이라든가 한국증권금융, 이제 기타 뭐 KB라든가 그런 금융기관들이 13.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역인데요. 연역에서는 여러분들 뭐 쭉 제가 진짜 한국증권전산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코스콤이 개발되고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고 도입되고 또 테스트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이제 발췌해서 이제 온 이유는 여기 2000년대 내용을 보시면은 2010년에 금융투자업계 이제 통합 보안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KRX 차세대 시스템 가동을 하고, 말레이시아 거래소의 채권 시스템 가동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뭐 선물 통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증권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 이슈들, IT 서비스에 대한 중요 이슈들이 나와 있고, 그것이 언제 구축되어 있는지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2016년, 2017년, 2015년에는 제가 지금 2010년대라고 이게 이제 제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 맨 위에 보시면은 공인 인증서 발급이 500만 장을 돌파했다고 나오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이제 2015년에 보시면은 핀테크 테스트베드 센터가 개소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인큐베이팅 센터도 개소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것은 2018년인데, 그 전에 물론 이제 영업 인가를 받고 그에 대한 준비됐지만, 그 이전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나오기 이전 그 모든 핀테크에 관련된 것들을 다 이렇게 전산 쪽에서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해보고 실험해보고 기술적인 것을 검증을 해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금융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가 있는지 조직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다른 금융기관이라든가 다른 곳과는 다른 이제 IT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IT 중심으로 해서 부서가 구축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임원이라든가 감사에 대한 것들은 위에서 이제 다른 분과 같기 때문에 배제를 했고, 코스콤의 이제 고유 조직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위해서 밑에 각 부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만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디지털 전략 본부라고 해서 전체 경영 기획을 하는 본부가 되어 있어서 이제 경영 기획과 사업 전략을 여기서 이제 이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 지원 본부가 있는데, 경영 지원 본부는 다른 데하고 다르지 않으나 여기에서 이제 자본시장 IT 아카데미 교육에 관한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되지만 그 금융에 관련된 전산 IT 서비스, 디지털 인력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시장 이제 본부와 그다음에 이제 금융사업본부가 나와 있는데, 금융사업본부의 금융마케팅부에서 이제 금융기관들과 마케팅을 해서 용역을 받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IT 인프라에서 여기 이제 데이터 센터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테크 사업본부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데이터 오피스 사업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 센터는 R&D를 운영을 하고 여기 잘 아시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로봇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사무국이 이 테크놀로지 센터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품질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품질 관리실이 테크놀로지 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 많이 금융기관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 블록체인 사업부가 디지털 인증 사업단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사업단에는 클라우드 사업부, 영업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IT 인프라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크게는 자본시장 IT 사업부문, 그다음에 금융정보사업부문, 금융투자회사 IT 사업부문, IT 인프라 사업부문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IT 사업부문은 거래소 시장이라든가 장외 시장의 주요 전산 업무를 개발하거나 운용하는 사업이고, 해외 거래소 IT 인프라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IT 개발 운용을 하고 해외 시장 IT를 개발하는 상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금융 정보 부문에서는 국내 금융 시장에 이제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국내 그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관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회사 IT 사업 부문은 금융투자회사 업무에 대해서 다양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인데, 뭐 트레이딩이라든가 딜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필요한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곳입니다. 여기 그 코스코면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러한 이제 IT 전문 전산 구축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가 한두 개의 증권회사든가 은행을 이제 구축을 해준다면 사실은 거기에만 특화된 것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것이 어떻게 다른 데와 좀 비교해서 우수한지 아닌지를 바로바로 검증하기가 쉽지는 않고, 고객들이 어느 정도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실무에 적용해보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코스콤은 전체적으로 전산에 관한 것들 이제 거래소부터 운영하기 시작해서 각 증권회사에 관한 것들 용역을 받아서 구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지도부터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아우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그 고객들의 많은 그런 실무에 운영했을 때의 실질적인 피드백을 바로바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코스콤은 이제 채용에 있어서 뭐 대대적인 공채보다는 그때그때 수시 채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기간제 채용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산 업무의 이제 특수성상 어떠한 이제 프로젝트 있을 때마다 그때 이제 기간제로 운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콤에서 업무를 해보는 것이 여러분들 증권사라든가 은행에 취업할 때 굉장히 유효한 경험과 경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간제라든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제 경력을 쌓아서 좀 더 좋은 기관으로 좀 유연성 있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만큼 그러한 기간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여기에 지원을 해보시길 적극 권유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IT 인프라 사업 부문은 이제 네트워크라든가 그다음에 공인 인증, 자본시장 IT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니까 이제 증권망이라든가 전송망이라든가 뭐 공인 인증, 메일 같은 부문의 그 상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자본시장 밸류체인의 주요 사업인데요. 이건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하실 게 투자자, 금융투자회사, 이거 거래소와 금융정보 시스템들 고객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한국 거래소에 대한 것을 잠깐 여기 이제 코스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하거나 아니면은 채권을 매매하거나 그런 업무를 하시는 거는 다 어디 가서 하시죠? 각 이제 광고를 하는 증권회사를 가시죠. 증권회사에 오프라인으로 직접 매장을 방문하셔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워낙에 잘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온라인 증권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 그러면 이것이 본격적으로 내가 증권회사에서 주식과 채권을 매매했으니까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냐? 네, 그것이 아니고요. 증권거래소에서의 전체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 부분을
그 증권 각 회사들이 민간 부문의 증권 회사들이 대행을 하는 형식입니다. 이 모든 매매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한국거래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한국은행에서 하는 업무를 각 그 상업은행, 우리나라 이제 시중은행들이 대행을 하듯이 아예 그 증권사는 거래소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것을 이제 한국은행 같은 일부 업무만 그렇게 되는데 은행과 한국은행의 관계에 있어서 은행들이 직접적으로 한국은행 없이 배제하게 되는 업무도 많지만 증권거래소에 있어서는 모든 업무는 증권거래소를 통하게 되어 있고요. 주식의 이제 매매 및 그런 거래 등 그런 것들을 역할을 위탁해서 하는 것들이 각 일반 증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소의 증권에 대한 증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것들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각 증권사들을 연계한 시스템 구축이 상당히 중요해서 코스콤의 역할이 그런 식으로 각각의 중심과 각 증권사까지 연계해서 하나의 지도를 연계하듯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뉴스윅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사상 초유 마이너스 유가 때문에 코스콤도 WTI 선물에 4,200만 달러였다 현재 영달.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금 유가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산유국들이 감산을 하자, 감산 못하겠다, 뒤로 팔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의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합의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 선박도 움직이질 않죠, 비행기도 뜨지 않죠. 갑자기 이 유가를 사용하는 곳들이 너무 갑자기 줄어버리니까 유가가 굉장히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사태가 없다 보니까 마이너스 유가라는 게 처음 생긴 일인데 이거를 전산 시스템이 반영하지를 못해서 그것을 마이너스가 있을 거라는 걸 예상치 못해가지고 이 마이너스가 난 것을 그냥 0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코스콤이 사업 영역을 굉장히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전산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웰스테크 플랫폼으로 기업으로 이제 성장한다라는데 웰스테크라는 거는 고객사에게 그런 어떤 첨단 기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첨단 기술의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장 주식도 거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상장 주식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가질 수가 없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 거래를 플랫폼을 딱 오픈을 해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들을 고객, 소비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구축해 놓는 여러한 사업 분야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자, 인재 채용에 대해서는요, 간단하게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채용에 대해서 코스코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공식적인 공지는 없지만 기간제 채용도 굉장히 많은 만큼 여러분들 좀 적극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쁘게 코스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메일 아워커리어 팩토리 지메일 또는 네이버로 문의해 주시면 더 좋은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